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엔비디아 주가 상승, 칩 제조업체에게 필요한 부스트, 그리고 스카이웍스 주가 폭락, 악몽이 현실이 되다, 애플이 원인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엔비디아 주가 상승과 반도체 업계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하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번 상승의 핵심 원인은 구글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라고 합니다. 과연 엔비디아 주가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도체 시장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엔비디아 주가 상승의 이유. 구글의 750억 달러 투자 발표? 구글 알파벳은 2025년 자본 지출로 750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역시 AI 인프라 강화를 위해 자본 지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 직후 엔비디아 주가는 5.2% 급등했고 목요일에도 추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AI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AI 기술의 발전이 빨라지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칩 시장의 강자로 AI 데이터 센터, 슈퍼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핵심 공급업체입니다. 결국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는 엔비디아의 성장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엔비디아가 직면한 도전 과제. 중국 스타트업 DeepSEK의 등장. 중국의 AI 스타트업 DeepSEK 저렴한 AI 모델을 내놓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빅테크 기업들이 자본 지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챗GPT 개발사인 오펀AI는 새로운 53-미니 모델을 출시하며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I 경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딥시크, 틱톡처럼 규제받을 가능성? 미국에서는 DeepSEK AI 모델이 정보 소유기기에서 차단될 수도 있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틱톡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안 문제로 규제받았던 것처럼 DeepSEK도 유사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강력한 규제 조치를 시행한다면 DeepSEK의 확장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반도체 업계 입이. 엔비디아와 경쟁 업체들의 주가 변동.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장의 강자로 이번 상승세를 통해 2.4% 추가 상승하며 127.8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퀄컴 3.72% 하락, 암홀딩스 3.34% 하락. 두 기업 모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반도체 시장에서의 위치는?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독보적인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DeepSEK, 오펀AI, 구글, 메타 등 AI 경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바뀔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넷째, 엔비디아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AI 시장은 성장 중이며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확대는 엔비디아에게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DeepSEK과 같은 저비용 AI 모델이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전반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은 스카이웍스의 주가 폭락 사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스카이웍스 주가가 무려 26%나 급락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그 이유는 애플과의 비즈니스 축소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스카이웍스의 매출 하락과 애플의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사태는 단기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스카이웍스가 장기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위기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쉽고 논리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째, 스카이웍스 주가 폭락 이유. 주가 26% 폭락, 64.65달러까지 하락. 스카이웍스 주가는 목요일 초반 26% 급락하며 64.6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24% 넘게 하락한 것이죠. 애플과의 비즈니스 축소. 스카이웍스는 아이폰을 포함한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하지만 애플과의 사업 점유율이 20에서 2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카이웍스의 CFO 크리스 세네셀은 이를 후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스카이웍스의 핵심 고객을 잃게 되는 큰 타격입니다. 애플이 선택한 새로운 공급업체? 스카이웍스는 애플이 어떤 기업과 협력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지만 분석가들은 브로드컴이 그 빈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스카이웍스가 잃은 기회를 브로드컴이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둘째, 스카이웍스의 미래는? 향후 2년 동안 어려운 시기 예상. 스카이웍스는 2025년 가을에 출시될 아이폰 17부터 매출 하락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분기뿐만 아니라 2026년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CFO가 직접 언급했습니다. 2027년 아이폰 18에서의 기회? 일부 전문가들은 스카이웍스가 2027년 아이폰 18 출시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브로드컴 등
다른 업체들과의 관계를 더 강화할 경우 스카이웍스의 시장 점유율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애널리스트의 평가 악몽이 현실로. 수스케 애너의 애널리스트 크리스토퍼 롤랜드는 이번 사태를 실현된 악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스카이웍스의 목표 주가를 100달러에서 70달러로 낮추며 홀드 보유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셋째, 실적은 괜찮았는데 왜 폭락했을까? 1분기 실적은 기대 이상. 스카이웍스의 1분기 매출은 11억 달러로 애널리스트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조정주 당순이익 EPS도 1.60달러로 예상치 1.57달러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하다.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예상과 비슷했지만 문제는 향후 몇 년간 애플과의 거래 축소로 인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좋았던 과거보다 불확실한 미래가 주가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는 17% 하락. 이미 스카이웍스 주가는 1년 동안 17% 하락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발표 이후 하락폭이 더욱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넷째, 스카이웍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애플과의 거래 감소는 스카이웍스에게 큰 타격입니다. 반면 브로드컴은 이번 기회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7년 아이폰 18 출시까지 스카이웍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어려운 시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